대부분 투자자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매크로 보고 연준장 아저씨 얘기 듣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 보고 있냐고죠 사실. 실제로 찍히는 지표를 보고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고 초과 수익이 계속 나오더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장에도 전체장으로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수익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보통 한 20대 뭐 중후반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소형주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10월 말에 제 돈 가지고 검증 한번 해볼 겁니다. 미국 주식에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박을 수 있는지, 그거 하는데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물론 소액으로. 네,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하는데 미국 주식도 잘 되네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넣기죠 제가.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백테스트 상으로는 네.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가 소형주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일단 그렇죠. 그건 팩트죠. 네, 그건 팩트죠. 네. 그런 거 본다면 또 굳이 뭐 국내 주식 포기하면서 네.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네. 말미에 보면은 무작정 따라기 최종 포트폴리오 네네. 4개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의 성향별로 약간 네. 좀 공격형이 있을 것이고 약간 안정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한테 맞는 포트폴리오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4개 포트폴리오가 다 안정형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MDD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채권 50%는 각각 25%씩 미국, 한국 ETF에 투자를 하고요. 저는 어차피 채권 잘 모르니까. 네. 금은 15%인데 그것도 이제 금 ETF에 그냥 투자를 하고 거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주식 비중이 문제인데 그 주식 비중 35%를 이제 한국, 미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주식을 그냥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콘트 투자 해봤자 그거 말고 엄청나게 대단히 높은 초과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그래도 나오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켄 피셔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켄 피셔가 옛날 일적에 1984년에 슈퍼스톡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거기서 그분이 강조하신 팩터가 뭐냐면은 바로 요 PSR라는 팩터와 PRR라는 팩터입니다. 이 두 개 팩터를 본인이 만드셨어요. PR은 뭐예요? PRR은 그 시가총액 나누기 연구개발,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이고요. 완전히 그럼 성장주를 피킹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런데 성장주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보면은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니까 성장주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지금 비록 낮고 그리고 주가도 싼데, 근데 지금 매출액은 많이 나오고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되기는 하는 게, 지금의 연구개발은 미래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구개발을 잔뜩 해놓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상품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뭐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겠죠. 그래서 올해 그 연구개발이 내년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목하라라고 실제로 슈퍼스톡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 본인은 이 전략이 더 이상 그다지서 안 먹힌다라고 했는데, 제가 돌려보니까 21세기 미국에서도 잘 먹히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대형주에서. 예. 이거 한번 지금 돌려볼 수 있어요? 요거요? 네. 대형주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미국으로 가고, 미국은 이런 기본 수익도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 500개 기업으로 해볼게요. S&P 5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제 순위.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해서 돌려보면은, 그쪽 PSR과 PRR 두 개가 있는데, 돌려보면, 얘도 복리 25% 정도 나왔네요. 이게 대형주에서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의 수익이 좋았는데, 최근 5년, 10년 수익을 보면은, 뭐 S&P보다 그렇게 엄청 앞서간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최근 3년도 괜찮았네, 보니까. 네, 최근 1년은 별로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전략도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이 엄청나게 높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다 좋은데 뭘 사야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 당연히 여기서 포트폴리오 추출을 눌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지금이 9월 15일 기준인데 이게 조만간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한번 보죠. 얘가 지금 뭐를 원하는지. 보면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런 엑셀로 나오는구나. 네, 엑셀로 나오고, 이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HP 같은 기업도 있고, 뭐 델도 있고, 뭐 저기 뭐 다오도 있고, 엑스피디아, GE, 뭐 스포티파이, 인텔, 마이크론, 뭐 다 아는 회사들이죠, 보잉도 있고, 우버도 있고, 뭐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구글도 있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대비 연구 개발에 잔뜩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저희 질문이 이제 부작정 따라기 최종 포트폴리오 그중에서 이제 두 개를 약간 투자자 성향별로 한번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채권과 주식에 뭐 반반씩 투자하는 건가요? 그 주식이 35%, 채권이 50%, 네. 금이 15%.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한국과 미국 주식을 펀트를 하는데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뭐 보여드린 뭐 성장 가치 전략, 소형주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캔피셔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S&P 500에 투자를 하든지 뭐 그 두 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약간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굳이 나눠보자.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 그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 그 대형주보다 MDD가 오히려 더 작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형주 전략을 똑같이 돌려보니까 MDD가 70%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저 기업 투자하면 솔직히 지금 저 기업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근데 저 기업 투자하면 망하지는 않아라는 말을 하시는데 네. 안 망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안 망할 거라고 저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안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안 망하는 기업들이 막 MDD 60% 70% 나올 때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왔네 참. 지금 카카오가 지금 3분지 2 토막하잖아요. 지금. 맞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또 소형주에 대한 그런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 35%, 채권 50%, 그다음에 뭐 원자재나 금 같은 거 15% 투자를 하면서 네. 주식 쪽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채권이나 금으로 좀 해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투자자 뭐 성향 나는 좀 안전한 것에 대형주 좋아요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좀 그런 소형주 관점에서 괜찮은 팩터들로 컨트롤 돌린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높여간다면은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소형주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뭐 구멍가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진짜 맞아요. 뭐 직원 2명이 앉아가지고 슈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장할 정도 기업들은 그래도 다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뭐 핫한 뭐 스타트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상장해가지고 상장 기업 중에 1,800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목표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들은 이미 그거를 다 이루고 위에서 까마득한 위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먹이사슬에는 그런 상장 그 중소형주들이 스타트업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왠지 대기업은 쿨하고 스타트업은 쿨하고 중간에 있는 떨어진 중소형주에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기업 중에서 루저 기업들이 있는데 적자 기업이랑 관리 정보 이런 것만 빼도 그 부채 비율 너무 높은 것만 빼도 그 상당히 멀쩡하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투자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소형주 효과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딱 그 말이에요. 투자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덜 가고 안 가는 길에 늘 초과 수익이 남아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퍼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가 없는 주식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퍼가 싸지는 거고 소형주도 마찬가지. 대형주도 인기가 많고 소형주는 없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인기가 없는 쪽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초과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콘트에 네.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축하드립니다. 콘텐츠 영상을 어떻게 올려보잖아요. 그럴 수가 있지? 네네. 그러면은 뭐 이슈라든지 뭐 매크로 네네, 이슈, 예.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네네. 뭐 이거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 뭐 50% 나옵니다. 보지도 않아요, 별로. 왜 그럴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시크릿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이 부자가 되는 거 그건 나쁜 거야.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거 듣고 그냥 주식을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도박 대행 또는 이제 사람들과 그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벌거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퀀트 투자는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스토리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딴 투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매크로 이슈, 그거는 재미있고 사람들 어울리기 좋은데 돈은 못 법니다. 선택을 하세요. 돈이냐 재미냐. 예.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이냐 재미냐. 예. 저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공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고 일단은 투자를 한번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빨리 오세요. 저도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그 퀀트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퀀트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정보 뽑아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주시더라고요. 빨리 이거 사 이런 식으로. 부모님 대신 사주시고 이래요. 본인은 병원에서 바쁘시니까. 그분이 그 명언을 남기셨어요. 비퀀트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고 남기셨죠. 퀀트 안 하는 투자자들은 불쌍하다. 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매크로 보고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연준장 아저씨 얘기 듣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 보고 있냐고죠 사실. 새벽에 잠을 자야지. 네.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아예 모르시는 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주식을 공부하시고 뭐 재무제표도 좀 볼 줄 알고 그런 분들 시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분기 보고서 사실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후에 나오고 맞아요.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달 후에 나오는데 완전 과거 중에 과거 이슈인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식 움직이냐. 오히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 대형주에서는 그 말씀이 일리가 좀 더 많이 있어요. 사실 대형주에서도 제가 한 요 방법 그대로 되기는 되는데 초과 수익이 그거보다 현저히 작거든요.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찍힌 후에 그 보고서 찍히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퍼가 얼마고 지금 성장은 어느 정도 했는지. 맞아요. 그 후에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거죠. 그것도 하나의 소형주가 투자하기 좀 더 심플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얘가 성장했느냐보다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더 또는 덜 성장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개미 투자 입장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삼성전자의 뭐 컨센서스 이익이 뭐 100억 불이었는데 실제로 120억 갈 거냐 80억 가느냐 그걸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물론 그거를 제대로 맞출 수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대형주에서도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형주는 그냥 실제로 찍히는 지표를 보고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고 초과 수익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뭐 인덱스 이런 데 포함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그쪽에서 막 사고 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펀더멘탈 이슈와 상관없이 막 주가가 또 변동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맞아요. 그냥 수급 이슈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돈을 빼야 된다. 그 무슨 이유는 솔직히 걔를만 알죠. 난 모르죠. 왜 빼는지. 근데 그러면은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서 우수수 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 헤드쿼터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야, 우리 자산 배분 새로 해야 된다. 이메어징 빼고 미국 채권 올려. 이렇게 하면 네 하면서 하는 거죠. 뭐 사실 걔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 정보의 비대칭성, 큰 틀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에 초과 수익의 기회가 있다. 맞아요. 반대로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쪽에 투자를 하면 좋은 기회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약간 좀 이 퀀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퀀트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 읽어야죠. 제가 사실 그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답변을 제가 잘했네요.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책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좋은지 나오는데 그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게 나왔는데 이번 책은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가지고 뭘 눌러가지고 백테스트를 하고 정보를 뽑을 수 있는지 다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책 중에서 가장 초보 프렌들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좀 뽑으시고 백테스트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종목 찾고 투자해보기.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왜냐면 이게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 2017년에 잘못 투자를 했다. 잘못 투자한 거 아니고 똑바로 투자를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시장 대비 소외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몇 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백테스트 구간을 보면은 그 시장보다 수익이 안 좋은 기간이 그 1년 이상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그쵸. 없다. 조금 전에 또 보셨듯이 2003년과 17년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2004년과 18년은 또 굉장히 좋았어요, 수익이. 그래서 그러니까 안 먹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더 안 좋은 구간은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2년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하위 한 10%, 20% 이쪽이 수익이 가장 좋나요? 아니면은 약간 하위 한 20%, 40%
조금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아니요. 네. 그 시가총액 최하위 10%가 수익이 월등히 높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하위 10에서 20% 기업도 꽤 봐줄만 하고, 그리고 이제 20에서 30%까지도 이제 높은 편인데, 그 후에 이제 나락이에요, 그냥. 중형주는 다 나락이고, 대형주는 나락입니다. 네. 나락이라는 거는 연봉이 10% 이하. 네. 확실히 약간 좀 그런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안 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네. 종목에 초과 수익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하위 10%, 20%, 30% 거기까지는 괜찮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세 번째인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인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왜 사람들이 비컨트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컨트라는 게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전략도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수익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기업을 찾는 것도 클릭 한 방이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입을 별로 안 하고 성과가 매우 좋은 투자가 그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쿼트 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시작을 하세요. 비컨트 왜 아직도 존재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퀀트 투자고 정말 이 가성비로 따진다면은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계속해서 영위에 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소액이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결정하셔도 되죠.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뻔하잖아요. 뭐 가치 투자, 뭐 기술적 투자, 뭐 매크로 투자, 정보 매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퀀트를 일단 돈 좀 떼가지고 좀 해보셔가지고 해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도 퀀트가 될 거거든요. 퀀트 그거 쓸모없다는 걸 깨우치실 거니까 이제 한번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웃으시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딱 나의 자산을 타 이제 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내가 진짜 매매를 해보고 반 정도는 콘트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뚜껑 열어봤을 때 과연 누가 더 수익이 좋은가? 그렇죠. 배틀 나와 내 전략. 그렇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초창기 컨트롤 할 때는 5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20개를 뽑고 투자를 했고 30개를 버렸거든요. 당연히 제가 버린 30개 수익이 제가 투자 20개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제 전략한테 집니다. 당연히. 네. 그래가지고 1년 해보신 다음에 과연 누가 이겼는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겼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 만약 퀀트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네 하면서 그때면 정말 좀 진지하게 퀀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나와주셔서 핵심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원하신다면은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퀀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채널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소름 끼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50%는 내가 하고 50%는 퀀트 그거를 지금 한국 소형주 퀀트에서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50대 50으로 하셔가지고 그 퀀트 쪽에 그분이 본인 전략으로도 수익을 꽤 많이 내셨던 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성장주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퀀트 쪽이 수익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본인의 성장주 전략 이번에 버리시고 이제 아예 퀀트로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거 하셨어요. 50도 50 배틀을 해가지고 보니까 내 수익보다는 이 쿼트 수익이 훨씬 낫네 해가지고 내 전략을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데 또 앞서서 말씀하신 또 이렇게 계절성에 따른 헬로윈 전략 또 그게 또 나중에 몇 개월 후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그때 한번, 한번 또 모셔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국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